네, 안녕하세요. 스펙주 주요 공시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화 교보 14호 스펙 77억 규모고요. 청약이 일정이 잡혔고 28일 수요일은 하나금융 29호 스펙의 스펙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1일 거래 정지가 된 스펙주가 있습니다. NH 스펙 28호가 합병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19개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NH 스펙 28호 C사이트라는 기업하고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스펙은 DB금융 스펙 9호가 3월 30일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이 될 것 같고, NH 스펙 28호 스펙은 C사이트라는 기업하고 합병 승인 절차에 들어갔고요. 합병 비율은 0.1818678입니다. 네, 스펙주, 주식수랑 합병법인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합병 비율 넣고 관련 기업 주식수들 정리를 했습니다. 스펙주 전환사채까지 가능 주식수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네, NH 스펙 28호가 2230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현재 시총은 715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지금 10주를 스펙주를 들고 계셨다면 이제 C사이트 주식이 18주를 받게 되는 거고 1주 미만은 절사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합병 상장이 될 때 12,26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합병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결과를 이제 또 통보를 하겠죠. 기간이 조금 빠른 경우는 조금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3개월이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지금 좀 이렇게 좀 많이 몰려 있는 느낌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까지 수익주 대기 중인 현황이 이렇게 쌓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합병법인의 이제 미래 실적 추정을 보시면 24년 세후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이렇게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PER이 19배 정도 받고 있고요. 합병 전 주가를 놓고 봤을 때 2230원이 19배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가늠을 해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오르면 3,000원 정도가 되면 25배, 26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합병법인의 이제 과거 실적을 보면 글쎄요, 꾸준히 실적이 나오긴 하죠. 나오면서 24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때 22년에 좀 늘었다가 좀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이때 22년에는 좀 많이 늘었고 21년에도 123억, 130억, 90억 이렇게 늘다가 줄었네요. 코로나 수혜를 좀 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업은 딱히 코로나랑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제품 매출, 의류, OEM, ODM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데 H&M, 갭 이런 데서 OEM 매출,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 것이죠. 이렇게 발주받은 의류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보시면 합병법인의 전체 매출 중에 약 87%가 이 갭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슈가 하나 있는데 관련돼서 재고 물량이 조금 코로나 기간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의류 산업들이 아까 이제 발주처가 되겠죠. 갭하고 또 뭔가요? 네, 이런 회사들 로부터 이제 어찌됐든 패션 그룹들로부터 이렇게 옷을 위탁받아서 생산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생산 가동이 스톱일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재고로 쌓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 보면 21년도 재고 자산이 갑자기 크게 늘었죠. 2020년에는 200억 규모였는데 345억까지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면서
아마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도 조정을 조금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죠. 결국에는 기업이 건전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재고 자산이 크게 늘면서 그런 영업이익의 그런 증가 효과를 또 가져오지 않았나. 매출 원가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20년 이후 21년, 22년 들어서면서부터 영업이익이 이렇게 100억을 넘어서는 모습이 잡힌 거죠. 그 전까지는 90억 수준이었고 24년에도 지금 47억 정도만 보고 있죠. 23, 24년까지는 이때 쌓였던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또 했으니까요. 이건 코로나 수혜가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로 손해를 보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2020년 실적까지 잡히려면 2027년에 이르러서야 좀 비슷하게 좀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23, 24, 이 기간에는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즌이 지난 재고가 큰 폭으로 쌓였다. 상당히 직격탄을 맞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주량도 크게 줄었다. 왜냐하면 재고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36%의 매출이 감소했다. 24년까지는 재고 소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들은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등등 해서 한 5개 정도로 꼽았는데, 그중에 한세실업은 시총도 7천억 규모고 PER이 10배죠.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도 7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평양물산은 시총 규모가 우리 합병하려는 기업하고 조금 비슷하죠. PER이 3배? 이건 좀 뭔가 잘못 튄 그런 실적 같은데, 보시면 계속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250억 흑자로 잡히긴 했네요. 그러면서 PER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류 제조니까 사실상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한 넉넉하게 한 5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신원 1,500억 원 시총이고 한 8배 정도 보고 있죠. 그러면 12개월 포워드로 한 7배, 6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전실업도 비슷하죠. 한 800억 원 규모고 한 3배 정도입니다. 이 기업도 매출액이 한 4,50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한 270억 정도 찍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3배고요. 사실 아까 태평양물산도 시총이 비슷했죠. 그때도 3배긴 했는데, 글쎄 지금 사실상 유사 합병 기업으로 뽑으라면 태평양물산, 호전실업과 시총의 밸류가 비슷하니까 지금이 3배고 PER로 보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세 ES24 홀딩스는 2천억 원 규모고 25배 나오지만 요건 튈 수 있는 자료니까요. 보시게 되면 단기 수익 200억 올렸을 때 PER 한 8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분기가 갑자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건지, 좋게 나온 게 아니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갑자기 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배제하고 놓고 보면은 그거를 25배 이렇게 시장에서 밸류를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많이 줘야 한 10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지금 24년 실적을 세후 영업이익으로 37억, 25년 62억, 27년 가서야 76억을 예상을 전망을 한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시총 규모의 유사 기업의 영업 단기순이익이 270억 찍혔습니다. 지금 합병하려는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PER이 3배, 많이 줘야 4배 정도인데, 지금의 합병 법인의 가치가 19배로 계산이 된 거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엄청난 C사이트가 유사 기업들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일단 유사 기업으로 꼽은 기업들과의 밸류 비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뭐 업종 섹터 자체가 그렇게 막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아니죠. 의류 제조, OEM 공장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인건비 싸움이죠, 사실상. 그래서 경쟁력을 어떻게 시장에서 밸류를 얼마나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합병 비율 자체의 조정 문제도 조금 우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상장할 때 적당히 시세를 주면 빨리 글쎄요 뭐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주주 현황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투자조합의 지분율이 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스펙 종목도 일반 청약 IPO랑 비슷하게 섹터 자체가 너무 뻔하거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죠. 우리 이제 뭐 인기 있는 업종 섹터가 몇 개 손에 꼽을 만한데 의류 제조 OEM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러면 글쎄 이게 뭐 사실상 크게 밸류를 주기에는 어려운 그런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7호 스펙이 회사병 주요 공시 변경 공시를 냈는데 내용은 주식매수 청구권 2080엔 큰 의미는 없죠.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NH 스펙 24호도 정정 공시를 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합병 일정 자체가 최초 합병 계약일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KB21호 스펙은 예치 이자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2.35에서 3.35로 좀 높아진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교보 12호 스펙도 2.75에서 3.7로 높아졌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한번 살펴봤을 때 스펙주 이자율이 낮아진 스펙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이자율 변경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 해당 스펙은 글쎄 조금 의아하죠. 네, 그 외에는 뭐 거래정지 해제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또는 뭐 정지 해제 해산 사유 발생 뭐 기타 자율 공시 등 요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 뭐 청약하고 스펙주 상장 이렇게 일정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